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위력. 하지만 이 법칙만 안다면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알아야 산다. 생존의 법칙. 국토의 65%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즐겨하는 운동, 등산. 매달 산을 찾는 사람이 1,500만 명에 이를 정도인데요. 하지만 여의도 면적의 28배가 불타 없어진 동해안 산불, 1300년 된 문화재 낙산사를 집어삼킨 양양 산불, 그리고 최근 민가까지 번져 인명피해를 낸 포항과 울산의 산불까지 순식간에 산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산불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봄에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산불의 대표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산에 들어간 사람에 의한 화재. 취사 금지인데. 최근 60여 명의 사상자와 120명의 이재명, 그리고 주택 50여 가구를 순간 잿더미로 만든 포항 산불의 원인 역시 산에 들어갔던 중학생의 장난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는데요. 산을 찾는 이들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해 작은 불씨가 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화마로 돌변하는 것은 순식간. 범접할 수 없는 대자연의 분노 속에서 무사히 탈출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리 오너라. 예, 주인나리. 이제 들어오신가요? 농사면 농사, 장작이면 장작, 맡기면 못하는 게 없는 돌쇠는 그야말로 타고난 모습인데요. 그런데 요 며칠 돌쇠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오다 못해 무릎에까지 닿을 정도인데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저기 연기자분들이 좀 바뀌셨어요. 왜 안 먹다냐? 사극이네요. 아, 태호 형 아니에요? 오늘 많이? 아니야. 특별히 쌀밥을 주셨구먼? 네, 선배님이시죠. 호봉이 선배님. 이거 얼마나 고소한지. 이래서 양반들이 먹는 건가 봐요. 그래요. 흘리면서. 맛있게 먹어. 그 좋아하는 밥을 앞에 두고 영혼 없는 리액션만 하는 돌쇠. 근데 어디 아픈겨? 응? 밥이면 껌뻑 죽는 니가 왜 그래요? 그렇지. 내가 솔찬히 마음이 답답해서 밥이 안 들어간다고. 니나 많이 먹으라고, 니나. 웜에 사람 잡겠네 잡겠어. 아유 요 볼살 빠진 거 봐 이거. 왕성하던 식욕까지 똑 떨어뜨린 원인은 다름 아닌 사랑방 꽃님 아씨. 모습이 감히 양반댁 교수를 마음에 품은 건데요. 금지된 사랑을 하네요. 돌쇠의 사랑이 시작된 건 지난달 사랑방에서 그 일이 있은 후부터입니다. 에이, 아이지라 아씨. 응? 균열은 다리가 딱 저 돌쇠만큼밖에 안 된단게요. 우리 선배님. 어? 김건희 씨. 예. 저렇게 짧다고? 멋지라. 얘 돌쇠야. 이리 좀 와봐라. 평소 먼 발치에서만 보던 아씨, 이때가 기회다 싶어 냉큼 달려갑니다. 돌쇠야, 여기 좀 누워봐라. 안 돼요. 어서. 안 돼요. 평소 마음에 품었던 아씨 앞에 눕다니 돌쇠는 괜시리 가슴이 뛰는데. 우리 돌쇠 다리 길이는 한 뼘. 두 뼘. 드라마가 사람 다 배려나요, 정말. 환자원. 어디 보자. 양반집 교수답게 살이 통통 오른 얼굴, 굳은살 없는 하얀 손에 돌쇠는 그만 마음이 홀랑 빼앗겨버렸습니다. 꽃님아. 예? 누워서 뭐 하는겨? 우리 아씨는 손이 어쩜 그리 통통하고 새하얗냐? 어? 완전 애기요. 아씨가 그렇게 고와? 어이구. 그걸 말라고요? 갑자기 화를 내. 아씨는 레알 여신이요. 내알 여신? 이런 무식한 놈. 한눈 팔래 눈을 알 한눈을 못
쪽팔게 내 마음을 누른다는 그런 뜻이야. 이런 무식한 놈아. 어이구. 아씨.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돌쇠의 사랑, 매일 고역이나 다름없는데요. 짝사랑에 잠 못 들었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꽃님아 씨. 예, 향단아. 야, 아씨. 그래. 가자꾸나. 야. 생소한 VCR 같은데요. 에이, 아가씨 어디 가신다냐? 꽃 구경하고 싶으시디야. 아무튼 공주요 공주. 됐다 이 무식하게 레알 여신이여. 뭐야 씨발 욕한 거야? 욕한 계속 나와요. 뒤뜰에 나가봐라. 개나리 폈다.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자 산으로 꽃 구경을 가겠다고 나선 건데요. 아씨 가시는데 돌쇠가 빠질 수 없죠. 냉큼 아씨를 따라 나섭니다. 오랜만에 외출에 잔뜩 들뜬 꽃님 아씨가 꽃 구경에 푹 빠진 사이 신달래요. 돌쇠 작은 풀에 사랑을 점쳐보기 시작하는데 아씨는 나를 어서 많이 본 장면이네요. 저거 많이 했는데요.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뭐야, 꼴대 이번겨?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꽃님 아씨 돌쇠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고 예, 향단아. 날씨도 너무 좋은데 우리 여기서 주먹밥이나 먹고 가자. 아, 먹어야죠. 예, 향단이 너도 아이, 먹고. 조선시대에 소세지가 예, 들어가 돌쇠야. 있어요. 야, 너도 하나 먹거라. 야, 고마. 아이고. 살짝 손이 닿은 것뿐인데 귀까지 빨개진 돌쇠. 그래서 불이 난 났나요? 오늘부터 이 손 안 씻을 거구먼. 나 이거 어떡하지? 돌쇠야, 야, 너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아씨가 예쁜 줄은 알았지만 뽀얀 피부에 이 앵두 같은 입술이 다가오다니 하늘이 돕는 걸까요? 돌쇠도 입술을 내밀어 보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저 오늘 양치했구만요. 아니, 장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탄내 안 나니? 제 마음을 타고 있구만요. 이제 어쩌지금 우리 알싸지 수작이. 야, 너 몇 년생이요? 그런데 잠시 후 산 어딘가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순식간에 세 사람을 에워싸고 아씨, 돌쇠야. 조선시대 산불 대처법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설상가상으로 바람까지 거세져 한 3시간에 산 전체로 퍼져나가고 산 전체를 에워싼 불길에 탈출도 막막한 상황.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뜨거운 불길에 세 사람의 즐거운 봄나들이는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3시간 후 산불을 보고 급히 뛰어온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산불이 잡히긴 했지만 이미 푸른 산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후 어떡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불 한가운데 있던 꽃님 아씨와 돌쇠 너무도 멀쩡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야 돼? 야,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로구나. 아니요, 아씨, 아니요. 이 둘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이 어디서 난지 모르는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길로 탈출했기 때문에 무사히 화마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인데 어디? 돌쇠 앞에 놓인 길은 첫 번째 바싹 마른 화렵수가 가득한 길, 두 번째 뾰족한 낙엽과 함께 사철나무가 있는 길, 세 번째 계곡 옆길. 그려, 이 길 맞구먼. 일본 문제인가요?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산불의 위험 속에서 돌쇠가 아씨를 얻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이 길은 과연 어디일까요? 1단계 문제 뭐 5단계까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누가 봐도 오단계는 지금 아닌데. 답이 딱 나와 있죠. 예. 네.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계곡 옆길이죠, 당연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왜냐면 오늘 조금 쉬운 거 아니에요? 허경환 씨를 너무 바보로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이게 약간 좀 함정일 것 우리가 아닌가. 왜냐면 그렇죠? 영화 같은 거 봐도 네. 그 007 같은 거 보면 그럼요.
뭐 비행기 막 빵 이러면은 물 밑에 딱 들어가지고 그렇죠. 불 예. 피하고 나중에 싹 맞아요, 일어나잖아. 맞아요. 왜 이게 좀 아니 그리고 다른 보기들이 네. 싹 마른 화력수가 가득한 길. 거의 죽자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추울 때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진짜 마른 화력수가 많은 데가 빨리 그 낙엽이 많은 데가 네. 화력수 낙엽이 빨리 타고 그냥 없어지면 거기를 계속 그럼 기다려야 돼요? 불 나고 있을 동안? 그 전체가 그럼 타고 마를 때까지 그렇지, 없을 그건 때까지 아닌 기다리라고요? 것 같은데? 일단 1번은 네. 바짝 빨리 타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저런 사철나무는 늦게 타니까 네. 불 붙기까지 오래 걸리니까 네. 그쪽을 빨리 뛰면은 사철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왠지. 그쵸? 예, 왜냐면 화력수는 아무리 뭐 빨리 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타고 난 이후에 뭐 연기나 뭐 여러 가지 또 바싹 마른 화력수는 네. 거의 내가 거길 들어간다는 건 그죠. 저를 죽겠다고. 그냥 땔감으로 보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불을 더 번지게 하는 거죠. 거의 나를 땔감으로 보내는 거고 뾰족한 낙엽은 네. 늦게 타더라도 네. 솔방울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방울 바닥에 떨어졌을 거의 줄 몰라.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폭탄. 폭탄이에요. 지뢰예요. 지뢰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네네네. 계곡 옆길은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네. 뻔한 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이 있잖아. 상식적으로 물이 있잖아요. 물이. 아이고 정답은 2번 침엽수 뾰족한 낙엽과 함께 사철나무가 있는 길입니다. 자, 계곡 옆길이면 나 진짜 억울해서 어떻게 살지? 되게 현기증 나요. 이제 좀 있으면 무서워. 현기증 나죠? 현기증 나요. 현기증. 봐요, 이거 희한하게 현기증 나요. 형님 난다 진짜. 예. 산불에 휩싸였을 때 살아남는 생존 법칙. 정답은 1번 마른 화력수 길로 뛰어라. 뭐라고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숨이 턱턱 막혀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돌쇠와 꽃님 아씨. 탈출을 위해 산속을 헤매던 중 모두 마르지 않아 불에 쉽게 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철나무가 있는 곳으로 대피하는 사이 방향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돌쇠와 아씨는 우연히 마른 화력수 길로 접어들게 됐고 마른 화력수가 불길이 빨리 찾아들면서 둘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자, 그런데 바싹 말라 불이 활활 붙을 것 같은 화력수 쪽으로 뛰는 것이 어떻게 목숨을 살리는 비법이 되는 것일까요? 야, 역시. 직접 실험을 통해 화력수와 침엽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협조를 얻어 바싹 마른 화력수와 침엽수를 깔아놓고 타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볼 텐데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소화 장비와 안전대원이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에 쥐면 바스락 부서질 정도로 마른 낙엽들. 건조한 봄철이면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자, 여기에 직접 산불을 가정해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실험 시작. 불을 붙이기가 무섭게 빠르게 타들어가는 낙엽들. 불이 번지며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그야말로 순식간인데 화력수는 다 타버리고 말았지만 침엽수는 여전히 불길이 남아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그렇게 몇 분간을 타고 꺼진 침엽수. 이내 불씨는 꺼졌지만 침엽수를 켜온 쪽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무성한데요. 이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관찰해보자 놀랍게도 500도 가까이 되는 불씨가 살아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정말 유익하네요, 오늘도. 이번엔 안전장비를 한 연구원이 낙엽을 뒤적거려 보겠습니다. 건드리자 먼지만 날리는 화력수들. 자, 이번엔 침엽수 쪽입니다. 다 탄 줄 알았던 낙엽에 불이 되살아난 놀라운 모습.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더 죽을 뻔했네. 우리 다 죽을 뻔했네요. 자, 그렇다면 실제 산처럼 바람이 부는 상황이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바람이 불어요. 다시 낙엽에 불을 붙여 하얗게 변할 때까지 태우고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날아가나요, 쟤들이? 바람이 불어오자 연기가 거세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불이 되살아나는 모습 보이십니까? 이번에는 침엽수 전체가 되살아나
활활 타고 있는데요. 겉은 다 타버려 불이 꺼진 것 같지만 내부까지 전달된 불씨는 낙엽 속에 있게 되고요. 이를 모르고 밟거나 뒤적거리면 불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잎의 성분.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겨우 내내 바싹 수분이 날아가는 화렵수. 하지만 뾰족한 침엽수의 잎사귀에는 송진을 비롯해 기름 성분이 풍부하고 이 성분들은 불이 났을 때 불을 더 크게 하는 연료가 되는데요. 이는 실제 사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봄철 산불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침엽수가 빽빽한 강원도, 경상, 남북도에 집중되어 일어났다는 사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봄철 산불의 경우 산에서 멀리 떨어진 민가에까지 피해를 준다는 점인데요. 불이 산소를 빠르게 소모시켜 진공 상태가 되면 주변 공기들이 빨려들면서 더 강해진 불기둥이 폭발력을 갖게 되고 이때 불씨는 최대 20m를 더 올라가 무려 2km까지 날아가기 때문인데 실제 지난 3월 포항 화재 때 큰 불로 번진 이유 역시 바로 이 침엽수 불씨가 원인이었습니다. 포항 산불 화재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마른 침엽수의 불길이 높이 치솟더니 꽃씨가 날리듯 하늘로 불씨가 퍼지는 모습 보이십니까? 심지어 2.3km 떨어진 아파트에까지 불이 번졌고 산 전체는 물론 60여 채의 가구를 태우는 참사를 빚어낸 것. 실제 산에서 날아온 불씨 때문에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게 된 김시현 씨. 4시간 만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저희 집이 높이도 있고 산이랑도 1km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설마 산불이나 불씨가 여기까지 날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순식간에 불기둥이 몇십 미터 높이까지 커지고 막 도깨비 불처럼 불씨가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만일 산불이 난 현장에서 탈출에 실패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재 현장에 많이 나가는 소방대원들이 직접 또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실은 등산할 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 미국 소방관들도 이것으로 불길을 피하곤 했어요. 이게 있어야 구조대도 부상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말씀해준 생존 도구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막걸리. 산불을 피해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생존의 도구는 바로 휴대용 알루미늄 돗자리입니다. 그런데 햇빛에 번쩍이는 이 돗자리가 대체 어떻게 목숨을 구한다는 것일까요?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돗자리가 반사되는 특성을 이용해 화기를 막아 간접적인 화상을 방지하는 건데요. 자, 그럼 실제 이런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넘버원 실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마네킹을 세워두고 불길을 대신해 열풍기를 설치해 열을 가해 보겠습니다. 자, 5분 동안 있어 볼 텐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험 시작. 마네킹에 직접 불이 닿지 않은 상황이지만 5분 후 마네킹의 표면 온도는 무려 64.6도. 만일 사람이었다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때 알루미늄 돗자리를 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5분이 지나고 마네킹의 온도를 재보자 온도는 겨우 21.5도. 열풍기와의 거리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 얇은 알루미늄 돗자리가 열을 반사해 무려 40도 이상 떨어진 건데요. 실제 이는 화재 현장에 나가는 소방대원이 활용한 방법. 2009년 미국 애리조나주의 대형 화재 때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 하지만 순간 길을 잃어 불 속에 고립된 순간 소방대원들이 뒤집어 쓴 건 바로 알루미늄 판. 동료들이 구하러 오는 사이 뒤집어 쓴 알루미늄 판 덕분에 열을 피하고 화상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돗자리를 몸에 두르게 되면 불길의 열을 반사해 복사열이 오는 것을 막아서 간접 화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공기를 직접 호흡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므로 유독가스 발생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후의 방법으로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에 작은 불씨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산불. 하지만 예방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에 갈 때 소지품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라이터. 불 피울 수 있는 건 절대 안 돼요. 휴대용 버너를 휴대하는 건 역시 금물. 특히 산에서 담배는 절대 금물. Oh no! 이 담배불이 산불이 될 수 있다고요. 건조한 4, 5월에는 아예 담배를 가지고 산에 오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만약 산에 오르다 불에 휩싸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땐 화염수길로 배회해야 됩니다. 가시죠. 주변에 화렵수길을 찾는 것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산불의 위험에서 아씨를 구해 신분을 뛰어넘는 세계의 사랑을 이루게 된 돌쇠. 산불이 났을 때 목숨 그리고 사랑까지 얻을 수 있는 오늘의 생존 법칙. 화렵수길로 뛰어라. 저희가 이제 또 산에 갈 때 챙겨야 될 게 또 생겼네요. 네. 예. 알루미늄 돗자리. 그리고 정말 몰랐어요. 준현 씨 아까 얘가 정확했네요. 그렇다니까요. 혹시 경험담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시 불길에 막 던지고. 자신만만해지니까 얼굴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건조한 봄이면요, 이 계곡 옆에도요, 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화렵수가 많은 길로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